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자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37,00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는 비트코인, 계속해서 해롱해롱 되면서 36,000달러에서 간신히 턱걸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면은 쭉 빠졌었어요. 그쵸?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들이 좀 숨을 돌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위에 저항에 맞고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 저점보다 더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더 높은 고점을 찍을 것인가, 이에 따라 가지고 알트코인들이 단기적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달러 인덱스 지수는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9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해주면 어떨까, 좀 상승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자, 달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죠. 브리짓워터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는 이 디지털 위안화가 앞으로 달러보다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고 매력적인 금리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달러보다 디지털 위안화가 더 매력적이 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라고 하네요. 어쩌면 중국 당국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를 위해서 최근에 비트코인 압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반면에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 할지라도 미국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점, 그 누가 공산당이 만든 디지털 위안화를 신뢰하겠는가?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를 절대 신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맘대로 절락펴락할 수 있는 중앙화된 코인인데 조금이라도 기업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이 있으면 바로 얼려가지고 사용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위안화는 망해가지고 중국 내에서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5월 한 달만 해도 무려 110억 개의 USDT, 말 그대로 110억 달러 상당의 테더가 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반 이상이 바이낸스로 5월달에 흘러 들어갔고 이제 6월달로 접어들었는데 6월달만 해도 벌써 10억 달러어치가 바이낸스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좀 사줘.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코인베이스에서 소식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 카드, 아직 미국 내에서는 발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유럽의 몇 개의 국가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에서 신청자들을 선별해가지고 카드가 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카드에 애플페이 뿐만 아니라 구글페이도 통합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글페이나 애플페이 앱에 코인베이스 카드를 추가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카드를 활용하게 될 경우 최대 4% 암호화폐 캐시백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드디어 도지코인을 상장한다고 하네요. 미국인들의 강아지 사랑, 과연 도지코인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는 코티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6월로 넘어왔는데 6월달까지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은 셀시어스 통합, 코티페이가 애플 앱상에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이어서 코티페이 메인넷 출시, 코티페이 데비카드 출시, 코티페이 뱅크 어카운트 출시까지 여러가지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코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칼다노 재단으로부터 투자금까지 유치한 코티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 zkSync 2.0 테스트넷이 출시가 됐다고 하네요. 요즘에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더리움 가스 비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예전에 유니스왑에서 거래 비용이 막 150달러, 300달러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1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다 레이어2 관련된 솔루션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또 다른 솔루션인 zkSync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트래픽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탈랩스가 개발한 스케일링 솔루션으로서 낮은 송금 수수료, 이더리움 메인넷 수준의 보안 및 유저가 자금을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특징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더리움 관련된 스케일링 솔루션들이 선보이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 가격도 확장돼서 쭉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엔 전기차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테슬라의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캐나다의 유명 전기차 기업 이름은 데이막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조만간에 2인승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스피리투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차를 주차를 해놨다? 그러면 차에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채굴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에이다 등의 암호화폐를 통한 선주문 결제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등등을 암호화폐로 즉시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차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죠. 딱정벌레가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차를 타고 비트코인 가자를 외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내부도 있습니다. 내부 사진도 있는데 깔끔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 골드만삭스의 상품 리서치 책임자 제프 퀴리가 최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금이 아니라 구리의 대체물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은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자산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오히려 비트코인을 공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뭔가 그냥 찝찝한 녀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리기는 지들이도 구리면서 비트코인 보고 구리 같다 그래요.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비트코인 신규 투자자들은 손절을 치면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 참고적으로 손절 치고 있는 평균가가 $10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 정도 손해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1000 하면은 적은 돈도 아닌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락당하고 있는 개미들.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죠. 플랜 B가 만든 것인데 최근 비트코인 하락 그리고 연이은 추가 하락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입지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플랜 B가 5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신뢰하느냐? 이 중에 5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17%는 신뢰를 잃었다라고 답을 했으며 나머지 23%는 모르겠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플랜 B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재 강세장 추세가 2013년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여전히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온전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트윗을 통해서 그는 이야기해주기를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새로운 점이 찍혔다. 아쉽게도 하락한 점이 찍혔는데요. 2013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아래로 찍혔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 우리는 일직선으로 쭉 상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35% 하락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플랜 B에게 유명 분석가 있죠. 데이비드 웨이브. 비트코인이 $20,000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25,000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 웨이브가 플랜 B한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이번에 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플랜 B는 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플랜 B.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013년도처럼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3년도 비트코인 차트와 현재 차트 월봉을 비교를 해보신다면 오른쪽이 2013년도죠. 쭉 올라갔었다가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불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누구 맘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올라가 버렸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물론 희망회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3년도 때처럼 떨어지는 척 하면서 만약에 6월달에 한 여기까지 꼬리를 남기면서 떨어졌다가 훅 치고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의 나머지 2021년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7일 평균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량이 5개월 내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말씀도 최근에 여러 번 드렸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줄어든 만큼 매수세도 줄어들었기 때문일까? 지금 현재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이 삼각수렴 혹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베어 페넌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위로 가게 될 것인가 아래로 가게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는 아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업계의 명언,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 유명 분석가인 인컴 샹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짜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훅 떨고 3만 달러까지 떨궜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해가지고 4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그가 예상하고 있는 6월달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기를,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지금 현재 맥디 히스토그램에 녹색불이 들어왔다. 이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맥디 상승 크로스도 나올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상승하게 된다면 다음 저항은 4만 달러를 뚫는다. 그러면 42,500달러, 이전 하락형 세기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거랑 겹치죠. 가격대가 겹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분석으로는 비트코인의 상승,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 렉트 캐피탈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0 WEMA 위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가격대는 33,000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38,000에서 4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지지선이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를 살려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거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안전벨트라고도 볼 수 있는 32,000달러대, 부디 비트코인이 이 가격 구간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20포인트로서 아직도 극단적 공포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어제 또 잠깐 화제가 되었었던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한때 98%까지 롱이 올랐었다가 지금은 97%까지 약간 하락한 상황이고, 비트맥스는 50대 50, 바이낸스는 67대 32로 롱 포지션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저는 준비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정말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비트코인,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양측에 다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서 시장을 지켜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고추장 불고기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